안경사 교육 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교육 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예비검사 그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경사들은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입니다. 검사, 피팅, 조제, 그리고 처방에 관한 부분,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시각 전문가라는 명예를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우리가 학생 때는 문진, 예비검사, 타각적 굴절검사, 자각적 굴절검사, 그리고 양안 조절 균형 검사,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양안 시기능 검사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우긴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졸업하고 나서 임상으로 오다 보니까 대부분 굴절 검사, 정확하게는 간단한 ARK를 통한 타각적 굴절 검사와 포롭터를 통한 자각적 굴절 검사에만 대부분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문진과 예비 검사를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물론 많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차츰 우리가 검사 시간도 꾸준하게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많은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 너의 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문진과 예비검사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한 12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해볼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이제 안경원에 있을 때 이런 체크리스트 등을 이제 코팅해서 두고 고객이 이제 검사 전이나 아니면 조제 가공을 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체크하게 스스로 자가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뭐 더 내용을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거진다. 단순히 안경으로 멀리가 잘 보이게 해준다고, 또는 근용 안경으로 가까이가 잘 보이게 편하게 보이게 해준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보면 양안시 기능 이상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그런 문제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문제로 가야 될지를 정하려면 이것들을 통해서 체크한다고 했을 때 문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몇 번째 항목이 체크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비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진짜 눈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함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진과 함께 체크하는 연습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 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렵고,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게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결국 이 고객한테 어떤 부분이 좋을지, 어떤 렌즈가 더 좋을지,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간단하게 더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검자들은 검사자들을 더 신뢰하게 되고, 여기 오면 나의 증상을 알고 물어보고 나의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검사를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들을 정확하게 주더라.
무조건 비싼 걸 팔려고 하진 않더라. 이런 인식이 되게 되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 초점이 맞지 않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라는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처음에 안경을 만질 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원용 안경으로 만들잖아요. 원용 PD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쓰고 근업을 하는 순간 폭주라고 하는 눈 모임이 생기니까 프리즘이 자연스럽게 걸려요. 물론 그 프리즘에 적응을 하면 그게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당신은 원형 안경만 가질 게 아니라 어, 작업 직업 환경 또는 근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안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안경을 쓰면 피로감이 좀 더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킬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잃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난독증 이런 거랑 이어질 수 있죠. 이어질 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난독증을 판단할 수 없고요. 뭐 3번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이제 체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구 운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구 운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 뭐 초점이 흔들리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되면 이분한테는 안구 운동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여기 뭐 5번 같은 6번 같은 문제들이 체크되면 이분 입체감에 문제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감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검사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부심을 심하게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간헐성 외사식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동공 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너무 예민하시진 않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시. 복시를 자각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한 복시인지 양한 복시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단한 복시면 이제 안과병원을 보내보면 되고 양한 복시라고 하게 되면 한 눈을 감으면 복시가 사라진다. 두 눈을 다 떠있으면 복시가 생긴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사유검사, 편의검사나 융합력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라지는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프리즘 처방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등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 인식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겠죠. 대비 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대비 감도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죠. 야간 시력 저하. 물론 주간 시력보다 야간 시력이 대부분 저하되긴 하지만 그래도 특이하게 더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렌즈들을 처방해 주는 게 좋을까?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뭐 조절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이분이 조절 문제가 있겠다. 안구 운동에 문제가 있겠다. 입체감에 문제가 있겠다. 폭주 계산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가?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이제 문제인 다음에 이제 예비 검사 과정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검사해서 결과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굴절 검사 넘어서 이제 양안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물론 굴절 검사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 예비 검사의 결과는 양안시 검사를 위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근시를 위한 멀리 잘 보이는 안경을 해줬잖아요.
멀리 잘 보이는 안경. 이거를 주로 해주고 있었죠. 물론 근시가 많으니까 요걸 잘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걸 해줬는데, 편안함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편안함을. 나는, 나는 잘 보이긴 하는데, 뭔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예비검사, 문진, 양안시 검사를 통해서 이 눈이 가진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물론 방법을 찾아서 검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즘 처방을 하세요. 기능성은 비싼 걸 하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제가 양안시 수업할 때도 하겠지만 이거는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양안을 뜨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안시 검사, 양안시 처방이라는 건 결국 일상생활과 같은 환경에서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게 해줄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프리즘을 무조건 주기적으로 써야 된다?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프리즘 외사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3프리즘 정도만 사위를 경감시켜줘도 사위를 줄여줘도 감소만 시켜줘도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진 융합력이 있기 때문에 한 3프리즘 정도만 줄여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즘 처방으로는 풀 처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요 3프리즘만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AC 대비를 따져봐야겠지만 AC 대비가 4에서 6 정도로 정상 범위에 든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0.50 정도 디옵터 또는 마이너스 0.25 디옵터 정도에서 더 해주고 추가해주는 걸로만 해도 폭주 유발을 통해서 사유를 교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굳이 프리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근시도수 한두 단계 업으로 또는 또 내사이 같은 경우 다운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와줬을 때 이 고객은 도수가 올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어지럽고 할 수 있지만 그 어지러움을 적응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어지러운 상태만 아니라면 고객이 안경을 썼을 때 훨씬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양안시 검사 많고 불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예비 검사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예비 검사의 검사 타이밍은 우선 학령기 애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6개월마다 계속 온다고 계속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안경 학령기가 아니더라도 20살 넘었다 하더라도 안경을 처음 착용하는 사람 같으면 왜 이때까지 안경 착용 안 하다가 이제 착용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멀리가 덜 보인다고 하는 시력적인 부분에서가 아니고 시력 말고의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까 원인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죠. 기존 안경을 착용을 했는데 착용하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은 보이긴 잘 보이는데 보이는 거는 문제 없는데 이 안경을 쓰고 편한 적은 없어요. 뭔가 그냥 안 보이니까 어찌어찌 쓰긴 쓰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거나 이래도 편한 옷이 있고 입긴 있지만 좀 불편한 옷이 있잖아. 덜 편한 옷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안경을 썼지만 덜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왜 이 안경을 쓰면서 불편할까?
시력적인 교정을 하는 거에서 풀 교정이 다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불편함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조절을 유발할까? 폭주를 유발할까? 또는 조절을 이완시키는지 괴산을 자극하는지 이런 등등의 원인들을 우리가 아니면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럴 때는 기조 안경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이 가진 조절력, 폭주력 이런 검사들을 다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또는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너무 가까이 둔다, 너무 멀리 두려고 한다, 아니면 눈을 너무 습관적으로 깜빡이면서 잘 안 보고 인상을 쓰면서 본다. 너무 자주 깜빡인다. 뭐 이런 등등의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고 특이한 이상 행동을 보인다. 또는 맨날 고개를 기울여야지만 본다. 이런 등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예비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예비검사할 때 제가 생각하는 주의사항은 예비검사는 스캔용 검사임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스캔용 검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검사를 가지고 어쨌든 결과를 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건 맞죠. 그건 당연한데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검사만 가지고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소리입니다. 이 검사, 예비 검사에서는 요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지 이 조절 문제가 조절 문점이 좀 멀다, 폭주 문점이 멀다 그래서 당신 폭주 부족이야, 조절 부족이야 이렇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으니 나머지 추가 검사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고 스캔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검사할 때는 정확도, 시간, 결과 정리 등을 신속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비 검사는 검사 항목당 보통 결과 정리까지 1분 30초에서 2분 안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필요한 것들만 하시면 되고 짧게는 15초에서 20초, 결과가 30초 이내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을 짧게 빨리 결과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정확하게는 해야겠죠. 그 다음에 피검자의 응답뿐만 아니라 행동, 얼굴 등을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예로 이렇게 돼 있죠. NPC 검사를 하는데 자, 이 막대가 두 개로 보이면 복시가 보이면 나타나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고 이제 피검자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쭉 다가가고 있는데 이 고객이 복시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시가 잘 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미 이 정도 거리에서 한 30cm 거리에서 이미 한쪽 눈의 안구 운동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검사자가 피검자의 얼굴 등을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검사 종료점은 넘어섰는데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응답을 잘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피검자의 행동, 조절 검사할 때 눈을 찌푸린다거나 고개를 움직여서 또 기울인다, 더 다가오려고 한다, 움직인다, 뭐 이런 등등의 행동, 그다음에 얼굴 상태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고 관찰하셔야 되고요. 문진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일상시와 같은 상태로 검사를 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 고객이 평상시에 멀리 볼 때 안경을 쓰는 사람 또는 가까이 보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멀리 보는 안경, 가까이 보는 안경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나은 상태에서의 결과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해야 되지만 안경을 원래 쓰는 사람이라면 기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시와 가까운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예비 검사는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시력 검사라면 난 시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용 시력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겠죠. 난이 될 수도 있고 장용 안경 착용이죠. 장용 시력. 장용 안경을 쓰고 기존 안경 콘택트 렌즈 쓰고 검사하는 거. 다음에 시야, 조절력, 눈보험 근접임 MPC, 가림, 색각, 동공기능, 안구운동, 입체시, 의사양 검사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물론 항상 이걸 10개를 다 하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있지만 이 검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력 검사는 단순히 이 사람의 굴절 이상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건강 이상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급격한 시력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이 사람이 나타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안과 질환을 배운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눈에 또는 전신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가 꾸준하게 뭐 1년 전에 왔는데 올해 왔더니 뭐 1년 만에 방문했는데 뭐 0.25디옵터 정도 근시수소가 바뀌었어요. 0.50 정도 바뀌었어.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1.0 시력이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0.5, 0.4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ARK 찍었더니 굴절력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건강 상태, 안과 검진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라서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조절력은 시기능 또는 능력 또는 양안시 검사를 위한 검사 결과죠. 그리고 나이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력 검사 그렇게 쓸 수 있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림 검사도 시기능 검사 또는 양안시 판정을 할 때 결과로 쓸 수 있죠. 가림 검사로는 편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알 수 있으니까 편의 상태 또는 자세히 보신 분들은 편의 검사하면서 가림 검사하면서 안구 진탕 상태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능과 양안시 또는 크게 보면 건강 상태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공기능 반응 검사, 동공 반응 검사죠. 불빛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가까이 보는 사물 넣었을 때 동공이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도 건강 상태와 시기능 상태를 능력을 보는 검사가 되죠. 우리가 불빛을 넣었는데 동공이 작아지지 않고 불빛을 뺐는데 동공이 커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게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단순히 너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시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마취 상태에서 깨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알코올에서 깨지 않았다 이런 등등이 있을 때는 동공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입체시 검사 마찬가지로 양안시기능 또는 양안시 문제의 예측값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시야 검사는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녹내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ARMD라고 하죠. 황반변성. 황반변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데 시야 변화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물론 저거 말고도 망막 색소 변성증 이런 것들도 다 시야의 문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야 검사 생각보다 안과에서 안경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대면 검사 정도만이라도 잘 체크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모음금점 당연히 폭주니까 시기능 능력, 눈의 능력과 양안시 검사를 위한 기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각 검사 당연히 건강 상태나 양안시 능력을 보는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노안 검사. 여기서 말하는 제가 노안 검사라는 거는 조절력이 부족한 노안 말고요. 60대 이상, 60대 이상에서는 망막에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황반부에 시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시력 저하나 갑작스러운 색각 이상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나 잘 없다라고 하는 여성 고객이 색각 이상을 나타낸다. 색깔을 잘 모른다. 혼동한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망막 관련 질환 또는 추가적인 뇌 관련이나 호르몬 관련 정신질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안경사 입장에서 당장 무엇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구 운동, 건강 상태와 시기능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안구 운동, 근육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세안이죠. 오세안은 굴절 이상 교정을 할 때 많이 쓸 수 있고, 교정 방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양안이 어떻게 교대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적은 한 10가지 검사는 저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특이점이 나타날 때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검사를 조금 해보시면 안경사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의 실력이 쌓이는 길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문진과 예비 검사는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보이고 편안한 안경을 위한 필수 검사가 되죠. 편안한 것을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편안함을 찾잖아요. 그래서 편안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들이 잘 돼야지만 양안 시기는 검사를 위한 결과 해석을 위한 분석 처방을 위한 기초공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만 기초를 강하게 다져야지만 추가적인 문제 대처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귀찮을 수 있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진과 예비 검사지만 조금만 노력하셔가지고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방문하는 고객들 여러분과의 협조를 좀 할 수 있는 고객들이라고 하게 되면 차츰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조금 증가시켜가지고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예비검사의 종류에 관해서 하나하나 검사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경사는 시각보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로서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보다 뭐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찾아가서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힘드실 때는 제가 저처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꾸준히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사 공부도 언제나 복쌤TV와 함께 해주시면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